13주차 연령별 상담과 성격 유형 1강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본 강의는 부교재 다문화 상담 6장의 내용을 참고하였습니다. 본차시 수업 목표는 연령의 정의와 의미, 생애 단계별 상담, 학령 전 연령 상담, 학령 연령의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의 발달적 특성을 이해하고 상담을 효과적으로 진행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웹스터 사전에서는 나이는 뭐뭐에서부터 시작한 이래 사람의 전체 기간이라고 정의합니다. 이 정의는 사람을 전체적인 관점에서 바라보게 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이 정의는 사람이 어느 순간의 한 시점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인생 전체의 경험을 모아놓은 존재라는 점을 시사합니다. 문제는 보통 이와 같은 정의가 잘 적용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그들의 전체성으로 파악되기보다는 단지 연대기적인 연도, 즉 숫자로 이해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사람들은 종종 그 숫자가 사람에게 의미하는 것을 바탕으로 추측하게 됩니다. 그런데 상담자로서 우리는 나이를 숫자 이상의 것으로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19세기 심리학자 스테일리 홀은 나이에 관한 연구 방법을 신체적 측정에서 심리학적 발달의 조사로 방향을 전환시켰습니다. 그는 나이 든 사람들 사이의 개인적 차이의 중요성을 강조하였으며 이러한 방법으로 홀은 인간이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변화하는 심리적 특성의 중요성을 강조하였습니다. 홀 이후 약 100년간 단계 이론은 심리학에서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피아제와 이넬드의 인지발달 이론은 아동이 세상을 인지적으로 어떻게 이해하는지에 따라 4가지 뚜렷한 단계를 경험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에릭슨은 인간 발달에 대한 중요한 기초를 형성하는 심리사회적 발달 단계가 있음을 제안했습니다. 에릭슨은 처음에 8개의 심리사회적 발달 단계를 생각했고 그 후에 생애의 가장 상급인 9번째 단계를 추가했습니다. 생애 단계별 상담 개요를 설명하겠습니다. 상담의 관점에서 우리는 전 생애를 대략 10단계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이 단계는 한 개인인 그들의 삶의 여정에서 어디에 위치하는지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상담 관계 안에서 독특한 요구를 가질 수 있는지에 영향을 준다고 합니다. 이 단계들은 학령 전 연령, 학령 연령에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가 있습니다. 성인 초기, 성인 중기, 성인 후기, 그리고 성인 말기, 성인 노령기. 성인 노령기는 기능의 축소기와 기능의 제한기로 나누었습니다. 이들 각 단계에 알맞은 상담 방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학령 전 연령, 이 단계는 인간이 출생해서 학교에 들어가기 전까지입니다. 이 시기의 아이는 부모에게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중요한 선택들의 대부분은 부모에 의해 이루어집니다. 이 시기의 특징은 가능성, 즉 잠재력의 시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단계에서 상담은 가족과 아동의 행동에 초점을 두는 경향이 있으며 이 단계의 아동은 가족에게 의존적이기 때문에 치료는 대개 가족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이 단계에서 개인들을 차별화시키는 대부분의 선택들은 부모에 의해 이루어집니다.
아이를 부모가 돌보는지 또는 보육기관에 보내는지, 부모의 사회 경제적 수준이 어떠한지, 아이의 형제가 몇 명이나 되는지와 관련될 수 있습니다. 학령 연령인 초등학교 시기, 이 단계는 유치원부터 5학년, 대체로 5학년까지입니다. 이전 단계와의 중요한 차이는 이 단계의 아동들이 더 많은 사회적 과업을 수행한다는 점입니다. 이들은 양육자와 가까운 관계를 가지기보다는 오히려 학교라는 사회적 환경에 대처하는 데 더 많은 시간을 보냅니다. 특별히 학교라는 맥락 안에서 개개인이 그들의 환경을 잘 다루는 건강한 방식을 배우기 위해 발달적으로 아동을 돕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단계에서도 개인을 차별화하는 선택들은 개인에 의한 것이라기보다는 가족에 의한 것이며, 이것은 모든 아동들에게 중요합니다. 이 단계는 변화와 성숙이 급격하게 일어나는 시기로서 이 시기를 세 단계로 나누면 초등학교 1, 2학년인 저학년, 3, 4학년인 중학년, 5, 6학년인 고학년으로 나누어 살펴보겠습니다. 각 단계의 특징을 간단하게 설명하면 초등학교 1, 2학년인 저학년의 특성은 칭찬과 관심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규칙의 내면화가 시작되는 시기이며, 평가보다는 격려받기를 좋아하고 개념이나 규칙의 반복적 설명을 선호하며, 동화책이나 동영상의 새로운 것보다는 보았던 것을 반복하기를 좋아합니다. 같은 이야기를 반복적으로 들으려고 하는 경향이 특히 이 단계에서 두드러지게 볼 수 있습니다. 이 시기가 되면 언어로 분노를 표출하며, 특히 이 시기는 자기중심적인 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단계의 발달 과업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중심성을 탈피하는 것으로, 상담에서는 이 점을 유념하여 상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겠습니다. 초등학교 3, 4학년인 중학년의 시기를 우리는 흔히 1차 사회화의 시기로 부르기도 합니다. 가정을 떠나 또래들의 세계로 들어가는 시기로서 이 단계의 특성은 옳고 그름에 대한 강한 반응을 보이고 죄책감이 형성되며 동성의 친구관계를 선호하고 경쟁심과 질투가 심하게 나타나며 자기 주장이 강해지고 또래 관계를 형성하느라 간혹 점심도 굶은 채 또래들과 어울리는 시기입니다. 이 단계의 발달 과업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또래와의 관계를 잘 형성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단계의 상담자는 이 점을 유념하여 상담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초등학교 5, 6학년인 고학년 시기의 특성은 어떻게 하면 돈이 생길까 궁리하는 시기로 돈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타인으로부터 도덕적 침해를 받으면 심하게 분노하며, 인지적, 신체적 변화가 급격하게 성장함으로 인해 변화에 따른 고민이 많고 이성에 대한 관심이 늘며 도덕성 교육이 중요하게 대두되는 시기입니다. 이 시기는 특히 사회적 고립에 대한 공포가 가장 심하게 나타나는 시기로, 학교와 같은 집단 사회에서 생활하는 이 시기의 학생들에게 집단 따돌림이라고 하는 것은 이 시기의 아동들이 특히 불안해하고 두려워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학교에서 경험해 보면은 바로 집단 따돌림이라는 것이 4학년 때까지는 잘 나타나지 않는데, 바로 이 시기가 접어드는 5학년 때부터 집단 따돌림이 시작된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학령 연령인 중학교
발달이 개인마다 다르고 환경마다 다를 수 있지만 이 단계는 대체로 초등학교 고학년에서 중학생의 시기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단계에서의 청소년은 한 개인으로 성장함과 동시에 사회적 맥락에서 자신을 바라보는 새로운 발걸음을 내딛습니다. 이들을 둘러싼 사회적 규준과 압력을 더 인식하고 타인에게 사회적으로 자신이 어떻게 비춰지는지 더 인식하게 됩니다. 가족이 여전히 이들에게 중요할 수 있지만 한 독립적인 개인으로 이해받기를 원하는 시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단계에서는 대체로 가족보다는 친구들의 의견, 또래들의 의견을 더 중요시하고 친구, 또래들을 동일시하는 경향이 크게 나타나는 시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시기는 인지적, 신체적 기능이 거의 성인에 버금갈 정도로 성숙하는 삐아제의 인지발달 단계상 형식적 조작기에 해당되는 시기입니다. 이 시기의 청소년들은 가정을 떠나 또래 집단 속으로 들어가서 성인기 사회적 집단 형성의 기초를 형성하는 시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흔히 이 시기는 질풍노돈이 이유 없는 반항기니 하는 언젠가 북한의 김정일이도 무서워한다는 바로 이 시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시기는 극단적 정서 발달이 일어나는 시기라고도 할 수 있으며 특히 이 시기에 극복해야 될 심리적 정서는 수치심, 당혹감, 죄책감, 수줍음, 우울, 분노, 자아정체감이며 제2의 분리개별화 시기로서 모성적 본능이 지배하는 어머니보다는 사회성적인 아버지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기가 바로 이 시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즉 아버지의 사회성, 아버지의 도덕성을 배워서 바로 사회 속으로 나갈 수 있는 이 시기. 그래서 이 시기는 아버지가 특별히 중요하다는 것을 명심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 단계에서 상담은 개인이 한 선택들에 초점을 두는 것으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여전히 아동의 가족과 문화의 맥락 안에서 이루어지지만 청소년은 또한 아직 펼쳐지지 않은 그들의 삶의 진로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중요한 선택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 연령에서는 언어적 기술이 잘 발달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집단이 특히 효과적일 수 있으며 집단의 규준과 의견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학령 연령인 고등학교 시기, 이 단계에 있는 개인들은 중학교 시기의 주제들을 계속 이어가는데 이것은 더 독립적인 존재가 되고 사회적 환경이 더욱 강조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더 나아가 학업적, 운동적, 사회적 능력에 따라 차별화되는 경향이 이 시기에 더 명백해집니다. 학생들은 그들의 능력이나 가족의 가족의 문화적 가치에 근거하여 각기 다른 사회적 집단 또는 파벌을 형성하는 경향이 이 시기에 나타납니다. 이 집단들은 운동을 많이 하는 집단, 공부를 잘하는 집단, 취미가 같은 집단 등 이렇게 이제 많은 특성들을 가지고 이 집단들이 만들어지는 이 시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단계에서 상담은 대개 학교 상담이라는 맥락 안에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들이 점점 더 성숙해지면서 개인 상담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됩니다. 이 연령에서의 상담은 더욱 언어적이고 통찰 지향적 상담을 띱니다. 모든 연령에서와 마찬가지로 이 단계에서도 문화적 가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 단계의 청소년들은 종종 가족이나 사회적 규준과 갈등을 일으키는 개인적 문제들과 씨름하는 단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앞에서 기술한 것처럼 이 단계에서 차별화는 위에 언급한 것과 같이 사회적 집단에 의해 매우 많은 영향을 받습니다. 이 단계의 청소년들은 사회적 파벌을 형성함에 따라 그들의 발달에 영향을 준다는 것을 명심하고 상담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1강 강의를 마쳤습니다.